적은 노동력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과 재배 방식이 충남에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평면형 재배 방식으로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성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서천에서는 낚시객이 바다에 빠지는 등 사망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이 부석사 고려불상이 일본 소유라고 판단한 가운데 서산시의회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의원들은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충남 교원들의 음주운전과 성비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까지 음주운전과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각각 16명과 40명에 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손 부족은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바쁜 수확철이 되면 농가의 고민은 더욱 커지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수확을 하는데 필요한 일손은 줄이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사과 재배 방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과나무가 마치 직각 형태의 벽처럼 가지런히 서 있습니다. 가지를 양옆으로만 자라게 하는 다축 재배 방식으로 주로 평면형 재배로 불립니다. 대다수의 사과 농가는 하나의 줄기에서 가지가 360도로 높게 자라게 하는 방추형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평면형으로 재배할 경우 사과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옹기종기 모여 있고 사과나무의 높이가 기존 나무의 절반 정도로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 방식은 방추형 방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과가 옹기종기 모여있지 않습니다. 반면 반대쪽에 있는 방식은 평면형 방식인데요. 사과가 옹기종기 모여있어서 관리가 더 용이합니다. 때문에 평면형 방식은 인건비와 재료비 감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방추형은 나무 사이에 공간이 좁고 높은 높이 때문에 기계화율이 35%, 안팎에 불과한 반면 평면형은 60%에 달합니다. 노동시간은 방추형에 비해 37시간 가까이 감소하고 농약과 비료 등 재료비 사용도 최대 20%까지 줄어듭니다. 평면이다 보니까 모든 일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인력은 글쎄 지금 반 정도는 줄여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평면형은 방추형에 비해 노동력은 줄어들지만 수확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나무 높이가 낮아 강풍에 강하다 보니 수확량은 300평 기준 최대 7톤에 달합니다. 방추형의 수확량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또 이파리가 적어 통풍이 잘 되고 햇볕 투과가 고르게 이루어져 사과의 품질이 좋습니다. 현재 충남 지역에서 평면형 재배를 하는 사과 농가의 비율은 1.45%. 평면형 재배를 위한 종자가 아직 많지 않고 재배 방법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평면형 가수원 조성과 현장 교육 등으로 평면형 재배 방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축 수형을 도입함으로써 농업 농촌의 이제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고 특히나 노동력이 절감이 됨으로써 다축 재배를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평면형 재배 방식이 농가의 인력 부족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홍성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전체가 모두 불에 타고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네, 서천에서는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정리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28일 오후 5시쯤 서천군 서면 홍원항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던 60대 남성 한 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남성을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였던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낚시하다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5시 반쯤 홍성 금마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집 전체를 모두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이 있던 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선 화재 사고와 흉기 난동 사고도 있었습니다. 28일 아침 8시 반쯤 태안 근흥면 가이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낚시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어선 전체로 번졌는데 배에 타고 있던 14명이 근처 어선에 옮겼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기름 유출 등 2차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밤 10시쯤 천안 동남구 한 아파트 야시장에서 난동을 피우다 흉기를 꺼내든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는데 한 입주민이 말리자 흉기를 꺼내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부석사 고려 불상이 일본 소유라고 판결한 데에 대해 서산시의회가 반역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의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약탈 문화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국제적 흐름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져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해외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해 국회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강력히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 운전을 하는 충남 지역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미옥 충남도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음주운전 적발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45명입니다. 지난 2021년에는 4명, 지난해에는 11명, 올해 9월까지는 1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도 40명에 달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치유농업 마음챙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농업기술원 김창희 생활농업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치유농업 마음챙김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치유농업 마음챙김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도 농업기술원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농업 모형을 제시하고 치유농업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마음챙김 프로젝트의 목적은 스트레스 완화, 정서 안정 등 치유농업의 긍정적인 효과와 자연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해 참여자의 스트레스가 줄었는지, 삶의 질이 개선됐는지 등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주요 프로그램은 텃밭 정원 가꾸기, 친환경 액비와 디저트 만들기, 허브 수확 및 허브 요리 만들기, 수확물 활용 도시락 만들기 등입니다. 치유농업 마음챙김 프로젝트 대상자는 도내 농촌 노인과 스트레스 직무군에 속하는 학교 상담교사 등이며 그룹별로 8회로 총 16회에 걸쳐 운영합니다. 네, 그럼 이번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양성된 치유농업사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대상자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농업기술원은 내년 치유농업센터를 본격 운영해 수혜 지역과 그룹을 확대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구축해 치유농장 사업 모형을 정립할 방침인데요. 치유농업센터가 도내 치유농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거점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 김창희 생활농업팀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공주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움직이는데요. 잠시 후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원인인데요. 교통 신호 위반으로 인한 또 다른 사고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7월 논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 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약속을 어길 때 사고가 생깁니다.
교통신호는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9월 논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불박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뒤늦게 정체 상황을 깨달았지만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된 건데요. 도로에는 돌발 상황이 존재하고 정체 현상은 갑자기 찾아듭니다.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쟁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한우 농가 3곳에서 럼피스킨병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서산과 당진, 아산 등 한우 농가 3곳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오후 기준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전국의 농가는 모두 64곳으로 충남 지역에서는 서산 11곳, 당진 8곳 등 24곳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지역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에서 살처분한 소와 젖소는 모두 1,200여 마리입니다. 서산시의회가 소 럼피스킨병 대응을 위해 해외 연수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는 다음 달 5일부터 9일간 공무 9개 연수로 오스트리아와 체코, 독일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경화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마련했지만 축산농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지민규 충남도 의원이 사과문을 내고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사과문에서 사고 이후 부끄러운 변명은 취중에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었다며 향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관련 처분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 의원은 지난 24일 새벽 천안의 한 도로에서 보호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70대 A씨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청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A씨가 청양군 읍내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km가량 도주한 뒤 붙잡혔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4회 등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지난해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한 달간 예상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예산군은 종이형 상품권 18억 원, 모바일 42억 원 등 6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인데요. 할인 판매는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한 사람당 구매 한도는 70만 원입니다. 상품권은 관내 은행 44곳과 지역사랑 상품권 착 앱을 통해서 구매 가능합니다. 충남 내포 신도시 홍해공원 내 자율주행 왕복버스가 첫 달 운행을 마쳤습니다. 충남도는 자율주행 왕복버스 무료 탑승 체험 첫 달 운행을 마무리한 결과 안전사고 없이 약 300km를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학교 체험학습으로 260여 명이 탑승하는 등 한 달 동안 880여 명이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6일부터 19일간 축산물과 수입 양곡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과 수입 양곡 취급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 영업과 원산지 거짓 표시, 보관 기준 미준수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입니다. 충남도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 처리와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